값싸고 간단한 이 음료 한 잔으로 위쪽의 명령이 아래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를 이겨내고 수십 분간 발기 상태를 유지하세요. 아시나요? 50세를 넘기면 남성의 몸은 많은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최근 아침에 발기가 되지 않거나 쉽게 피로해지고 야뇨가 잦아지며 손발이 자주 저리고 특히 부부관계 시 발기가 어려운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는 발기부전의 신호입니다. 문제는 발기부전이 단순히 사적인 부부 생활의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뇌졸중, 심근경색, 동맥경화 같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예고하는 경고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기 부위의 혈관은 매우 가늘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심장과 뇌의 혈관 역시 좋은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이는 그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혈액순환과 혈관이 약해지고 심장이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하며 혈관벽이 탄력을 잃는 것이 원인입니다. 혈액이 빠르고 충분하게 성기로 흐르지 못하면 발기 능력은 저하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것이 특정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혈관계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은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0세, 60세, 그 이상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하면 혈액순환계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발기력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68세 김 씨는 예전에 자신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며 낙담한 상태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한 음료를 이용한 간단한 방법을 알려준 뒤 한 달 만에 김 씨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밀은 산화질소 라는 중요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NO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분자로 마치 좁은 길을 넓혀서 혈액이 필요한 곳까지 쉽게 흐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NO가 충분히 생성되면 혈액이 빠르게 발기 조직으로 몰려들어 발기를 이루고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노는 단순히 성생활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혈관벽을 보호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문지기 역할도 합니다. 몸은 스스로 NO를 생성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식습관이 나쁘거나 생활 습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좋은 소식은 시트룰린, 질산염, 폴리페놀 등과 같은 전구체가 풍부한 일부 천연식품이 이 과정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섭취하면 발기력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 건강까지 함께 돌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를 바탕으로 저는 김 씨가 마셨던 음료의 레시피를 만들었고 그것이 그의 건강과 정신을 모두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이 음료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레시피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수박의 흰 껍질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달콤한 붉은 속살이 아니라 붉은 과육과 초록 껍질 사이에 있는 흰색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한데 이 성분은 몸속에 들어가면 아르기닌으로 변하고 이를 통해 산화질소 NO가 생성되어 자연스럽게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빨간 수박 과육을 아무리 먹어도 특별한 효과를 느끼기 어렵지만 이 흰 껍질 부분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붉은 비트입니다. 특유의 붉은 자주색 빛깔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트에는 많은 양의 무기질 질산염이 들어있으며 이는 몸속에서 일련의 화학 반응을 거쳐 NO로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개선하며 심혈관에 풍부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비트 주스 한 잔은 혈관을 위한 천연약과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마지막 재료는 샐러리나 시금치 같은 진한 녹색 채소입니다. 이들은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 비타민 K의 좋은 공급원으로 혈관벽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며 내인성 노 생성 과정을 돕습니다. 녹색 채소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순화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이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박 흰 껍질 약 200g, 붉은 비트 150g, 샐러리 또는 시금치 100글 준비하면 됩니다. 착즙기가 있다면 각각의 재료를 따로 착즙한 후 주스를 섞어 맛과 영양이 잘 어우러지게 합니다. 착즙기가 없다면 깨끗이 씻은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300ml의 물과 함께 넣고 곱게 갈아 체에 걸러 찌꺼기를 버리고 주스만 남기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에노와 그 정우체 성분이 가장 신선한 상태일 때 바로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몇 분만 지나도 이 귀한 성분들의 활성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건 아껴두는 음료가 아니라 바로 마셔야 하는 귀한 음료입니다. 라고 자주 말합니다. 혈액순환 건강과 자연스러운 발기력 개선을 이야기할 때 이 음료를 마시는 시점은 레시피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아침에 막 잠에서 깨어나 공복 상태일 때 마시라고 권합니다. 이때는 몸이 마치 빈 종이처럼 다른 음식에 방해받지 않고 영양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혈액 흐름도 부드럽게 깨어나 하루를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게다가 아침에 마시면 그 후 몇 시간 동안 상쾌하고 가벼운 느낌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어 마치 새로운 바람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한 최적의 섭취량은 하루 약 200에서 300ml 정도입니다. 처음 시작해서 비트나 샐러리 맛에 익숙하지 않다면 첫 주에는 조금 줄여서 마시면서 몸이 적응하도록 한 뒤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 음료는 즉각적인 자극제를 쓰는 것과 달리 혈관계와 내인성 에노 생성 능력을 서서히 보강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매일 한 잔씩 마시는 것은 건강의 기초를 쌓아 올리는 벽돌 한 장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를 느끼는 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 환자들 대부분은 23주만 지나도 깊이 잠들고 정신이 맑아지며 피로가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면은 몸이 가장 강하게 재생에 회복하는 시간이라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다른 모든 부분에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보통 46주차가 되면 발기력에 대한 뚜렷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이 강해지고 발기 지속 시간이 길어지며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폭발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안정적인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도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는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이 음료를 마셔도 될까요? 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어 이롭습니다. 다만 강력한 혈압 강화제를 복용 중이라면 처음에는 반컵 정도의 적은 양으로 시작하고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럽거나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 느껴지면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 많이 듣는 질문이 저는 당뇨가 있는데 마셔도 안전한가요? 입니다. 방법만 지킨다면 가능합니다. 비트와 수박 흰 껍질은 은은한 단맛이 있지만 당 함량이 매우 낮고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 공복에 마시고 절대 설탕이나 꿀을 첨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흰쌀밥, 흰빵 등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혈관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면서 혈당 변동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비트나 샐러리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레시피의 핵심은 시트룰린, 질산염, 플라보노이드 3가지 영양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트가 없으면 시금치, 근대, 케일처럼 질산염이 풍부한 녹색 채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샐러리가 없으면 파슬리, 청경채, 청경채류 채소로 바꿔도 됩니다. 시트룰린을 위해서는 수박이 가장 좋지만 드물게 구하기 어렵다면 동아호박이나 참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함량은 낮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꼭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 마셔도 괜찮은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동안 마시다가 쉬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 음료는 자연 재료로 만든 것이므로 장기간 매일 마셔도 됩니다.
다만 34개월 후에는 23주 정도 주 3, 4회로 줄여서 마시면 몸이 스스로 조절할 시간을 주고 맛에 대한 실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다시 매일 마시는 주기로 돌아가면 효과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 중에는 운동 전과 후 중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하기 약 15분에서 20분 전에 마실 것을 권합니다. 이때는 공복 상태라 흡수율이 높고 운동을 시작하면 혈류가 활성화되어 영양분이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너무 이른 시간에 운동해서 운동 전에는 많이 마시기 어렵다면 운동 전에 반 컵, 나머지 반은 운동 후에 마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 맛과 향을 힘들어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양을 적게 시작해 익숙해지면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또는 착즙 시 생레몬 한 조각, 민트잎 몇 장, 작은 생강 조각을 함께 넣어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팁은 맛을 더 상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알게 된 59세 사업가 민수 씨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과 시선을 피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의욕이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부담이 됩니다.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의 문제가 단순히 신체적인 것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알려준 레시피로 만든 주스를 한 잔 마시고 식단에서 흰쌀과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흰쌀밥과 흰빵을 많이 먹는 습관이 있었기에 저는 현미, 고구마, 그리고 녹색 채소로 대체하도록 권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30분 정도 집 근처 공원을 가볍게 산책하며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호흡법을 함께 했습니다. 이 방법은 자연스럽게 노후 생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 며칠 동안 민수 씨는 아침에 소변이 더 편해진 것 외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주째 접어들자 그는 한 번도 깨지 않고 밤새 숙면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정신이 맑아지고 업무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6주째 그는 아주 신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제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의욕이 돌아왔고 약을 쓰지 않아도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아내도 변화를 느끼고 하루 종일 웃습니다. 제가 가장 기뻤던 것은 민수 씨가 단순히 발기력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정신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깊은 잠을 자며 기분이 안정되는 등 모든 요소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어떤 즉효성 발기제도 줄 수 없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약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다루지만 이 방법은 문제의 뿌리부터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주스를 매일 아침 마시는 것이 단순한 영양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약속이며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오랫동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자 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면 불과 몇 주 만에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 변화는 단지 그 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걸음걸이와 호흡,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료를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효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많은 남성들이 발기부전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비아그라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약은 실제로 매우 빠르게 작용해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우선 비아그라는 일시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치 불꽃을 잠깐 밝히기 위해 성냥불을 켜는 것과 같지만 내부에 고장난 전선을 고치지는 못하는 셈입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몸이 약에 의존하게 되어 자연스러운 반응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혈압 급강하, 부정맥, 심지어 뇌졸중 같은 위험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상당수가 두근거림, 두통, 얼굴 홍조 등의 부작용을 겪은 후 스스로 다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반면 제가 알려드린 이 음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몸을 억지로 발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혈관계와 자연적인 NO 생성 능력을 안에서부터 영양 공급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한번 변화가 일어나면 그 개선 효과는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무엇보다 부작용이 없고 오히려 심혈관 건강과 혈압, 전반적인 건강에 이롭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비아그라가 어느 한 저녁 동안 당신이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목발이라면 이 음료는 당신이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있게 해주는 재활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주스는 어디까지나 촉마의 역할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벽돌일 뿐, 건강과 활력의 집은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아침에 주스를 마신 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가볍게 걷거나 간단한 운동을 해보세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영양분이 온몸, 특히 골반과 성기 부위까지 고르게 전달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혈액순환계에 더 효율적으로 일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운동과 더불어 저는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는 습관 하나를 권합니다. 바로 코로 깊게 숨쉬기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셔 공기가 배까지 내려가는 것을 느끼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코로 호흡하면 몸에서 더 많은 NO가 생성되어 자연스럽게 혈관이 확장됩니다. 매일 아침 몇 분 동안 이 호흡법을 주스와 가벼운 운동과 함께하면 마치 봄비가 온 혈관계에 골고루 스며드는 듯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아침마다 마시고 숨쉬고 걷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것이 활력을 되찾고 건강을 근본부터 개선하며 오래 지속되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황금 3단계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발기력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 생활 에너지, 그리고 매일의 자신감에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스 레시피가 아무리 좋아도 아래와 같은 실수를 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지거나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실수는 설탕과 흰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달달한 차나 설탕 넣은 커피를 마시고 흰빵이나 흰쌀밥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빠르게 흡수되는 당을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이 급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지방이 축적될 뿐 아니라 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O 생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주스를 마셔서 NO를 늘리면서 동시에 식습관으로 그것을 파괴하는 셈입니다. 이는 마치 연료를 채워 넣으면서 탱크 바닥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늦게 자는 습관, 스트레스, 그리고 흡연입니다. 몸은 깊은 잠을 자야 재생과 영양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주스 속의 유효 성분을 흡수하려면 수면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벽 1, 2시까지 깨어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져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혈관이 잘 확장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저는 주스를 꾸준히 마셨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는 환자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 담배를 몇 개비씩 피우고 6시간도 채 안 자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조급함과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마신 뒤 왜 아직 아무 변화가 없지? 라고 묻고는 바로 그만둡니다. 하지만 혈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수년간 좁아지고 딱딱해진 혈관이 며칠 만에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주스는 촉매일 뿐이고 몸이 재생하며 NO를 더 많이 만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은 마치 산을 오르다 초입에서 돌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정상에서 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실수를 피하면 몸은 진정으로 변화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아침마다 마시는 한 잔의 주스가 혈관계를 제대로 영양 공급하고 발기력을 개선하며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스를 마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혈액을 성기까지 잘 흐르게 하고 발기력을 높이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운동 2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이 2가지 운동 모두 집에서 기구 없이 할 수 있으며 올바르게 하고 몸의 신호를 잘 살피면 나이 든 남성에게도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남성을 위한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이 여성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골반저근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이 근육은 소변 조절, 발기 유지, 그리고 성관계 지속 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을 찾으려면 소변을 보는 중간에 멈춰보세요. 그때 사용되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이 근육을 35초간 조였다가 5초간 풀어줍니다. 이를 1090회 반복하고 하루에 스미프 3번 실시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라면 처음에는 57회 정도로 시작해 근육이 강해지면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운동할 때 숨을 참지 말고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며 복부나 엉덩이 근육을 조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운동은 브리지, 힙 브리지입니다. 이 동작은 골반 부위로 가는 혈류를 늘려줄 뿐 아니라 척추와 하부 허리 근육을 강화해 지구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힘을 길러줍니다. 바닥이나 평평한 침대에 등을 대고 누운 뒤 무릎을 굽히고 발바닥을 엉덩이에서 약 3건 가슴심이 떨어진 곳에 둡니다. 어깨에서 무릎까지 일직선이 될 때까지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5초간 유지한 후 내려옵니다. 이를 아침과 저녁에 1015회 반복합니다.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허리나 무릎이 약간 뻐근하다면 유지 시간을 2-3초로 줄였다가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엉덩이를 너무 높게 들거나 갑자기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는 허리 근육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의 공통점은 아침과 저녁의 습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강도 근력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땀이 날 정도로 무리할 필요는 없으며 나이가 많은 경우 적게 하지만 자주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순환계가 매일 활성화되어 성기 쪽으로 혈류가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에 아침 주스 한 잔, 몇 분간의 걷기와 깊은 호흡을 더하면 당신은 생리기능 회복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안에서부터 뚜렷하게 좋아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50세 이후 많은 남성들은 발기력 저하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년에 걸쳐 조금씩 혈관과 생리적 반응을 약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를 알아차리고 제거하지 않으면 식단, 운동, 영양주스 등 어떤 개선 노력도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저는 이 5가지 숨은 적을 알려드리고 단순히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잘못, 하체 근육을 게을리하는 것. 성기로 가는 주요 혈관은 골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지나갑니다. 이 근육들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생식기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기력도 약해집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거나 오래 앉아 TV를 보거나 업무를 보는 습관은 혈류를 정체시키고 혈관의 탄력을 점점 잃게 만듭니다. 해결책, 매일 최소 15에서 20분은 하체 중심 운동을 하세요. 헬스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혹은 제가 앞서 알려드린 브리지와 남성 케겔 운동을 하면 됩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늘리세요. 전화를 받을 때 걸어 다니기, 45에서 6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며 혈관계는 근육의 지속적인 펌프질을 통해서만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 잘못된 호흡. 산소 부족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호흡 방식은 혈액순환과 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 생성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슴으로만 하는 얕은 호흡은 몸에 들어오는 산소량을 제한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혈관이 최적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음경 해면체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해결책, 아침에 주스를 마신 후 5분 동안 코로 깊게 호흡하는 연습을 하세요. 원칙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공기를 배까지 보내고 배가 살짝 불룩해짐, 2에서 3초간 숨을 멈춘 뒤 코로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4-2-6 호흡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4초간 들이마시고 2초간 멈춘 뒤 6초간 내쉽니다. 이 방법은 산소를 늘리고
내인성 노 생성을 활성화합니다. 여기에 가벼운 움직임을 더하면 화학적, 기계적 신호가 동시에 작용해 혈관 확장 효과가 배가 됩니다. 스마트폰을 붙잡고 몇 시간을 보내는 것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체와 정신 모두에 악영향을 줍니다. 신체적으로는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 부위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정신적으로는 포르노 콘텐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뇌가 가상의 자극에 익숙해져 실제 상황에서 흥분 반응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계가 무뎌져 발기 반응이 둔해집니다. 해결책, 특히 저녁 시간에는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사용에 제한을 두세요. 잠자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휴대전화, 컴퓨터를 꺼두고 책 읽기, 잔잔한 음악 듣기, 배우자와 대화하기처럼 편안한 활동으로 대체하세요. 포르노 시청 빈도는 점차 줄이고 그 대신 실제적인 교감과 상호작용에 집중하세요. 뇌가 흥분 반응을 재설정하면 발기력이 뚜렷하게 좋아질 것입니다. 일부 남성은 사정을 오래 참으면 에너지가 축적되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너무 오래 참으면 생식기 부위의 혈액이 정체되고 정맥 압력이 높아져 다음 발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위를 너무 거칠게 하거나 지나치게 자주 하면 조직이 손상되고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해결책, 규칙적인 빈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주 1에서 2회 정도의 관계나 사정이 적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식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과부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위를 할 경우에는 부드럽게, 감각에 집중하며 무조건 절정을 위해 몸을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도록 하세요.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것이 장기적인 균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5번째 잘못, 수면 부족, 장기간 스트레스. 수면과 휴식은 남성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밤 6시간 미만으로 자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줄어듭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높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호르몬과 혈관계 모두 발기에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결책, 수면을 회복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로 여겨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취침 전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줄이세요.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명상, 가벼운 요가 또는 하루 15에서 20분 정도 녹지가 있는 곳에서 걷기를 해보세요. 이러한 습관은 깊은 숙면뿐 아니라 기분과 전반적인 에너지도 개선시켜줍니다. 이러한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으면 당신이 마시는 매 한 잔의 주스, 하는 매 한 번의 운동, 그리고 매 한 번의 깊은 호흡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혈관은 더 잘 열리고 호르몬은 균형을 되찾으며 발기 반응은 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침실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활동 속에서 생기가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박 씨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62세의 그는 한때 매우 성공적이었고 가족 모두의 자랑이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기업의 대표로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강인하며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약 3년 전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몇 번의 원하지 않은 결과가 있었고 점점 실패하는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는 바쁜 일이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부부관계를 피했고 아내는 그가 다른 여자가 있다고 의심하며 자주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의 냉랭함은 점점 심해졌고 집안 분위기는 마치 곧 전쟁이라도 터질 것처럼 항상 팽팽했습니다. 문제는 침실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직원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고 눈을 피하며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잠은 뒤척이며 자주 깨고 특히 새벽 3, 4시에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한 채로 깨어 하루 종일 피로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발기제를 찾았습니다. 처음 복용했을 때는 상황이 나아지는 듯 했지만 몇 번 지나자 효과를 보려면 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극심한 두통, 얼굴 홍조, 심장 두근거림이 나타났고 한 번은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병원에 실려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두렵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거의 성욕을 잃은 상태였고 더 나쁜 것은 자신의 나이가
곧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장 작은 변화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 주스 한 잔 마시기, 매일 저녁 느리게 걷기, 깊게 호흡하기, 더 일찍 자기, 그리고 담배를 완전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6주 동안 그는 마치 군인처럼 꾸준히 했지만 뚜렷한 결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주 차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발기 반응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을 이야기하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고 아내의 눈빛이 촉촉하고 빛나며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단지 그 일 때문만이 아니라 제 아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 바로 그 사람이 다시 제가 된 것 같아서요. 박 씨의 이야기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게 계속된 잘못된 습관을 없애고 몸을 올바르게 돌보기 시작하지 않으면 고통은 점점 커져가고 이는 육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변화를 시작하면 얻는 것은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자신감의 회복, 행복, 그리고 배우자와의 진정한 연결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이 성 건강을 회복하고 예전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 결코 먼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단순한 것에서 시작되지만 꾸준히 하면 결과는 기대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로 주스 한 잔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단 한 잔이지만 그것은 나는 내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돌본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몸에 보내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히 성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심장 건강, 혈액순환, 깊은 수면, 맑은 정신, 그리고 매일의 생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스 한 잔의 가벼운 운동, 깊은 호흡, 건강한 식단, 그리고 인내심 있는 마음가짐을 더하면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변화를 경험하고 느끼게 되면 같은 고민을 하며 해답을 찾고 있는 다른 남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을 통해 함께 이 지식을 널리 퍼뜨려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자신감,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합시다. 한 잔의 주스, 하나의 결심, 그리고 하나의 여정, 모든 것은 내일에서 시작됩니다.